네, 2학기 중간고사 파이널 테스트지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이 파이널 테스트지는 올해 출제된 고3 모의고사 중에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 모은 거고요. 해수의 순환부터 별의 물리량과 H철도까지 주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해수의 순환 중에 1번. 1번 문제 보시면 어느 해에 여름철에 관측된 우리나라 주변 해류를 화살표로 나타낸 거고요. 화살표 길이가 해류의 속력을 의미합니다. 기억에 A에서 한류, B에서 난류 흐른다. A가 북한 한류 흐르고요. 북한 한류. 이름 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B에는 동한 난류 흘러갑니다. 동한 난류. 이름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에 B 해역에서 해류는 여름철이 세다.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동한 난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더 고緯도까지 올라간다. 더 세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이게 동한 난류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서해로 가는 황해 난류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죠. 여름철에 센 게 아니라 오히려 겨울철에 센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황해 난류 나왔을 때는 자료 해석을 꼭 해주셔야 되고 동한 난류는 여름철에 세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니은 중요해요. 그다음 디귿에 겨울철에 B 해역에 흐르는 해류는 동한 난류는 주변 대기로 열을 공급한다. 이게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는 온도가 바다랑 대기 중에 바다가 더 높아요. 바다가 온도가 더 높아. 왜냐면 바다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겨울철에 냉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더 따뜻해요. 그럼 열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대기로 이렇게 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주변 대기를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따뜻하죠. 왜냐면 바다에 있는 열이 대기 중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까지 맞다. 답은 5번이고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셋 다 중요한 보기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잠깐 보시면 이제 붉은 바다거북 이 친구가 나오는데 해류를 잠깐 봤더니 남태평양 아열대 순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화살표를 줬어요. 이 화살표 주고 물어보는 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저희도의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 니은이 뭐냐면 동 오스트레일리아류 요겁니다.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동 오스트레일리아류 요게 고위도로 열을 수송하죠. 난류니까요. 그 다음에 붉은 바다 거북이 남아메리카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써줬죠. 남아메리카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으로 갈 때는 요렇게 타고 가는데 이 해류가 남적도 해류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표시한 게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게 사실은 요 밑으로 가죠. 더 밑으로 요렇게 흘러가는 얘가 남극 순환류입니다. 그죠? 이렇게 2번이었고요. 그 다음 3번 3번 보시면 A랑 B 중에 하나가 표층수 하나가 심층수인데 A가 지금 여기 A가 이렇게 표층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A가 표층수.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심층으로 이렇게 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심층수. 그래서 이 기역인 그린란드 부근에서 자세히 보시면 그린란드 부근에서 표층수에서 옅은 색깔에서 이렇게 진한 색깔로 바뀌죠. 침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해류의 이동 속력은 비가 느리다. 맞고요. 표층이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빙하가 녹은 물이 그린란드에 유입되면 심층 흐름은 약해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데 빙하가 녹아서 그린란드에 공급이 되면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면 저 극지역의 염분이 낮아지고요. 그러면 밀도도 작아져서 침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심층 순환이 약해진다. 매우 중요한 보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보시면 A에는 북대서양 해류가 흐른다. 지금 여기
대서양 쪽인데 요렇게 흐르는 거 요게 북대서양 해류입니다. 이 해류 이름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니은 B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가 우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B가 적도죠. 여기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 니은 틀렸고. 그다음 C는 편서풍에 의해서 생긴다. C가 지금 남극 순환류죠.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흐르는 해류 맞습니다. 쉬운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실험이 하나 나와 있는데 심층 순환의 형성 원리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수조가 소금물이 있고요. 수온과 염분이 다 달라요. A, B, C 이렇게 있고 서로 다른 색의 잉크를 떨어뜨려서 이제 색깔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 봤더니 칸막이가 있는 수조 한 칸에는 A, 여기 A, 그 다음에 반대쪽은 B 이렇게 해서 같은 높이 채우고 바닥에 구멍을 뚫은 종이컵을 그림과 같이 이제 수조 가장자리에 부착했습니다. 여기 종이컵 있죠? 이렇게. 그다음 라 칸막이를 열고 A와 B의 이동을 관찰한다. 칸막이를 열고 그래서 라 먼저 볼게요. 실험 결과 보면 A는 위로 이동할까요? 아래로 이동할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A와 B를 비교하면 염분은 똑같고요. 34.1. 지금 A가 수온이 더 낮으니까 A가 더 무겁죠. 그래서 A가 B의 아래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아래가 맞습니다. 기억 맞다. 차가울수록 무거우니까. 그래서 니은 과정 라는 염분이 같을 때 수온이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을 봤더니 C를 종이컵에 서서히 부으면서 C의 이동을 관찰하는데 이 C가 수온이 제일 차갑고 염분도 제일 크니까 제일 무거워서 C가 이렇게 밑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C는 수조 가장 아래로 이동. 제일 무거우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다. A, B, C 중 밀도는 C가 제일 크다. 쉬운 실험이었습니다. 그다음 6번 7월에 7월 여름철이죠. 7월인데 기억에 A의 고기압은 헤들리 순환의 하강으로 형성된다. 지금 A가 뭐냐면요. A 봤더니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북태평양 쪽의 고기압이고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7월도 힌트예요. 7월도 여름철이니까 북태평양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A 지역을 바람을 봤더니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발산하고 있죠. 발산. 고기압인 거예요. 고기압.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발산합니다. 그래서 북태평양에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는 A는 북태평양 고기압. 근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우리 1학기 때 배웠듯이 대표적인 온난 고기압이고요.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온난 고기압. 이 온난 고기압은 생성 이유가 대기대순환 때문에 대기대순환 때문에 헤들리 순환 하강하면서 생기는 고기압 맞아요. 이 기억보기 매우 중요한 보기입니다. 계속 나와요. 1학기 때 기말고사 때 했지만 계속 나옵니다. 뒤에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죠?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니은 B 지역에는 저게 위치한다. B 지역 보시면 반대쪽이죠. 반대쪽 남반구예요. 남반구 위도 30도. 여기도 이제 바람이 발산하면서 고기압이 형성되죠. 위도 30도는 고압대입니다. 아열대 고압대. 그래서 보면 남반구니까 이번에는 시계로 다시 반시계로 돌면서 이렇게 발산하죠. 반시계로 돌면서 회전 방향 반대니까 그죠? 북반구 고기압은 시계로 발산, 남반구 고기압은 반시계로 발산.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B 지역에는 남반구 고기압, 아열대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온난 고기압입니다. 디귿 C 지역에는 남극 순환류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C 지역에는 이렇게 편서풍 타고 남극 순환류가 흐릅니다. 7번 7번 보시면 에너지 수송량 이 그래프 매우 중요한 그래프고요. 우리 본교재 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교재에 있는 비슷한 문제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기억에 A에서는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이 많다. 그래프 보고 할 수 있어요.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이 더 큽니다. A에서. 그 다음에 A는 대기 대순환의 간접 순환 영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A를 봤더니
0도에서 30도 이게 헤들리 순환이죠. 그래서 직접 순환이고요. 얘는 틀렸고 마지막 디귿의 B 해역에서 쿠로시오에 의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난다. 지금 B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B를 딱 봤더니 위도 30도고요. 위도 30도고 에너지 수송이 플러스예요. 플러스가 뭐냐면 북쪽 방향. 그래서 이쪽이 북반구예요. 북반구. 그리고 왼쪽이 남반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에너지가 북반구에선 북쪽으로 가고 남반구에선 남쪽으로 가니까요. 근데 이때 B가 지금 북반구, 북위 30도죠? 이 북위 30도 지역은 아열대 순환이 위치하는 곳이고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납니다. 지금 맞아요. 그죠? 위로 30도 기준으로 돌고 있는 게 아열대 순환이고 거기서 아열대 순환에서 위로 가는 난류가 고위도로 가는 난류 중에 대표적인 게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여기까지 해수의 순환. 그 다음에 이제 엘니뇨 문제 대표적인 거 한번 풀어볼 텐데 엘니뇨 문제에서 이 8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번 문제 별표 치시고 지금 이제 엘니뇨 라니냐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가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는 기상위성으로 관측했는데 지금 어느 해역 관측했냐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동경 160에서 서경 160 지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자주 문제를 풀었던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이거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를 판단해 볼 텐데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해역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밑에 나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참고로 이 동경 160에서 서경 160 요 사이예요. 요 사이. 그러니까 경도 값이 180도가 있는 곳. 다시 경도 180도 선이 있는 곳 부근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중앙태평양입니다. 여기를 중앙태평양으로 해석하셔야 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태평양 쪽이에요. 중앙태평양 쪽이고 이 빨간색 경도 180도 선 있는 쪽이 중앙태평양 그리고 이쪽이 왼쪽이 서태평양 오른쪽이 동태평양 이렇게 보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은 중앙태평양인데 가자료를 다시 돌아와서 가자료를 봤더니 B를 볼게요. B가 중앙태평양에서 적외선 복사에너지 편차가 마이너스예요. B에서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적외선 복사에너지가 적게 나온다. 온도가 낮다. 근데 온도가 왜 낮냐면 저군이 많이 낀다. 여기까지 해석했나요? 다시 B 시기는 중앙태평양에서 저군이 많이 껴서 구름 최상부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적다. 그래서 엘니뇨다. 왜냐면 중앙태평양에는 원래 저군이 안 끼는 게 정상인데 저군은 서태평양에 끼는 게 정상인데 이 B 시기에는 중앙태평양에 평소보다 저군이 많이 끼니까 엘니뇨다. 해석이 됐나요?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B 시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중앙태평양에 적외선 방출이 적다. 그 말은 온도가 낮아서 저군이 많이 낀다. 이 뜻입니다. 중앙태평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B가 엘니뇨. 그럼 반대로 A는 라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나자료 다시 보시면 이제 나자료로 돌아와서 나자료는 나는 바람의 동서방향 편차예요. 바람의 동서방향 편차 이것도 자주 나왔던 건데 여기서 플러스가 서풍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플러스가 서풍 이게 서풍 그죠? 이게 플러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적도 부근 해역은 마이너스가 정상 그죠? 그래서 이 나자료에 여기 지금 편차를 잠깐 보시면 편차가 다 플러스 편차가 굉장히 많죠. 여기 플러스 6 플러스 4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시기에 플러스 편차가 굉장히 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이해하셨나요? 평소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게 부는 게 정상인데 무역풍이 부는 게 정상인데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플러스 방향으로 분다. 무역풍이 약하다. 그래서 엘니뇨다. 기억. 적도 부근
중앙태평양 지역에서 저군형 구름의 발생은 A 시기가 많다. 틀렸죠. B 시기가 많습니다. 니은, 나는 엘니뇨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니은. 다음 디귿, 동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A 시기가 얕다. 수온약층의 깊이가 얕다. 이꼴 용승이 강하다. 그죠? 찬물, 밑에 있는 찬물이 세게 올라오니까 수온약층이 얕아지는 겁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의 경계가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A 시기가 동태평양의 용승이 세다. A가 라니냐니까 디귿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 8번 매우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문제들은 조금 쉬운데 몇 개만 풀어볼게요. 8번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간단하게 엘니뇨 라니냐 뭐 자료 몇 개만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번을 잠깐 볼게요. 9번을 봤더니 9번 봤더니 가는 태평양 부근에서 해수면 높이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해수면 높이 편차. 그래서 A 시기와 B 시기를 볼 텐데 A 시기는요. 동쪽을 볼게요. 동쪽, 이 오른쪽. 해수면이 평소보다 낮죠. 동태평양은 해수면이 낮은 게 정상인데 평소보다 더 낮다. 라니냐. 그다음 B 시기를 봤더니 여기가 지금 플러스 편차죠. 해수면이 낮은 게 정상인데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다. 엘니뇨.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나는 엘니뇨와 라니냐 중에 표층 수온 편차인데 이 오른쪽 봤더니 수온이 굉장히 높아졌죠. 수온 편차가.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수온이 차가운 게 정상인데 수온이 높아졌으니까 엘니뇨. 오케이. 그래서 나가 B일 때다. 나가 엘니뇨다. 맞아요. 니은 맞아요. 니은만 맞습니다. 9번에. 좋아요.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10번에 있으니까 10번은 넘어갈게요. 10번도 마찬가지로 수온 편차입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1번도 비슷한 문제죠. 11번도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데 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를 봤더니 가가 우리가 아까 했던 무역풍의 동서방향 풍속편차. 네, 무역풍의 동서방향 풍속편차. 그래서 봤더니 A시기랑 B시기가 있는데 가에서 밑에 보시면 플러스가 서풍, 마이너스가 동풍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가 서풍, 여기가 플러스 서풍,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무역풍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게 무역풍이 세다. 그 다음에 편차가 플러스라는 게 무역풍이 약하다. 그럼 A시기 보시면 A시기는 편차가 플러스니까 무역풍이 약하다. A시기가 엘니뇨일 거고요. B시기는 편차가 마이너스다. 무역풍이 더 세다. B가 라니냐 들어가겠죠. 그럼 밑에 자료 보겠습니다. 나 자료는 수온 편차를 줬는데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 이렇게 있어요.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 봤더니 지금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쪽 동태평양. 동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이고요.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 보셔야죠. 동태평양 표층 수온 봤더니 평소보다 차갑죠. 이쪽은 차가운 게 정상인데 방금 동그라미 친 이 지역은 동태평양 표층 수온은 차가운 게 정상인데 평소보다 더 차갑다. 아니냐 이렇게. 그죠? 그래서 기억을 판단할 수가 있다. 니은 A일 때 엘니뇨 때 동태평양 수온 편차는 마이너스 값이 아니죠. 왜냐면 동태평양 수온은 차가운 게 정상인데 엘니뇨 때는 평소보다 따뜻해지니까 편차가 플러스 값이다. 그 다음에 디귿 동태평양 수온약층의 깊이는 A가 깊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온약층의 깊이가 깊다. 용승이 약하다. 찬물이 잘 못 올라오니까 수온약층은 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동태평양은 엘니뇨 때 용승이 약하다. 맞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 편차 요거 넘어가고요. 우리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12번
부터 볼 텐데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예,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서 대표적인 거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번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13번 보시면 기억에 현재 북반구 근일점 겨울 맞아요. 이거 암기사항입니다. 그죠? 암기사항이기도 합니다. 기억에. 그 다음에 니은 원일점에서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는 A 시기가 더 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현재 그릴게요. 현재 근일점 원일점 요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전축이 현재인데 A 시기 보겠습니다. A 시기 태양 그 다음에 20률 봤더니 A 시기가 20률이 더 큽니다. 그러면 근일점은 더 가깝게 원일점은 더 멀게. 근데 왼쪽 그림 봤더니 A 시기는 자전축이 이쪽 현재는 자전축이 이쪽 반대죠 반대. 그래서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니은 원일점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이거는 A 시기가 더 멀죠. 이 거리죠. 지금 파란색 선분 길이 요게 현재보다 더 멉니다. 파란색 선분 길이를 위랑 아래를 비교하면 아래가 더 길죠.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 북반구 중위도에서 여름철 기온은 A 시기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름을 표시해 볼게요. 현재는 여름이 여기 원일점에서 여름 그런데 A 시기는 여름이 여기가 더 가깝죠. 그리고 A 시기의 경사각도 더 큽니다. 거리도 가까워졌고 경사각까지 더 기울었으니까 그래서 경사각도 크니까 여름철은 A 시기가 더 덥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판단한다. 13번이었고요. 그럼 14번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도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문제랑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이 15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 15번에 6,500년 전, 그 다음에 19,500년 전 뭐 요거 고르는 건데 가가 현재입니다. 가가 현재. 이제 나를 골라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했듯이 이 북극 자전축이요. 자전축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26,000년이 걸립니다. 자전축이 돌아가는데 다시 자전축이 팽이처럼 돌아가는데 한 바퀴 도는데 26,000년입니다.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6,500년 전은 4분의 1t잖아요. 이게 4분의 1t가 6,500년이잖아요. 근데 4분의 1t 전이에요. 전. 그러면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4분의 1바퀴 돌아가 있는 여기 찍혀 있어야죠. 그죠? 북극이. 이게 6,500년 전인데 이 나그림을 봤더니 아래쪽에 찍혀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지점인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원래 지점에서 90도, 90도, 90도 찍혀서 여기에 찍힌 거죠? 3번. 4분의 3t 전. 4분의 3t 전. 이전이니까 반시계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그림은 19,500년 전. 오케이. 이게 기억이죠? 기억. 나가 6,500년 전인지 19,500년 전인지 골라라.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나일 때 근일점에서 남반구 계절이 가을이다. 이게 중요한데 지금 가부터 볼게요. 현재부터 볼게요. 계절 판단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요거 원일점에서 여름이에요. 북반구 여름이에요. 그죠? 왜냐면 북극이 태양 쪽 향하고 있으니까 북극이 태양 쪽에 향하고 있죠. 그럼 여기가 여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어디서 봄이냐면 이쪽에서 봄, 여름,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가을, 그 다음에 이쪽에서 겨울 이렇게. 지금 표시한 게 북반구입니다. 북반구 표시한 거예요. 여름을 찾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표시한다. 그럼 남반구는 계절 반대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나를 할 텐데 이 자전축이 북극이 아래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여름이냐면 여기서 여름이죠. 여기서 북극이 태양 쪽 향할 테니까 여기서 여름. 그죠? 그러면 어디가 봄이냐면 요 근일점에서 북반구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겨울 이렇게 지금 표시한 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북반구. 그러면 니은복에서 물어본 건 근일점에서 남반구 계절은 당연히 가을.
반대니까 계절,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 맞다. 디귿. 북반구 중위도에서 여름철 기온은 가가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틀렸죠. 왜냐면 북반구는 다시 가에서는 북반구 여름이 원일점에서, 그 다음에 나에서는 북반구 여름이 이쪽에서. 여기가 더 거리가 가깝죠. 더 가까워요. 원일점이 제일 멀 때입니다. 이렇게 계절을 표시하면 된다. 밑에 16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 그림을 다 그려야 돼요. 그죠? 그림을 다 그려야 하고요. 기억은 맞아요. 넘어갈 겁니다. 그죠? 현재 외워야 돼요. 현재 상황을 외우셔야 됩니다. 현재는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 그럼 남반구는 여름. 그럼 니은 봤더니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는 A식이랑 B식이를 비교해야 돼요. 그럼 A식이 B식이 한번 대충 그려볼 텐데 대충 그려볼게요. A, B. 태양. 여기도 태양. 근데 이제 이 니은에서 물어본 걸 찾으려면 20률을 보여야 되는데 A는 20률이 매우 작고요. B는 20률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A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근일점, 원일점 이런 식이고 B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근일점, 원일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양 차이,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햇빛의 차이는 A시기가 큰 게 아니라 B시기가 더 큽니다. 일단 마지막 디귿이 중요한데 연교차는 13만 년 전이랑 현재 비교입니다. 그러면 그려볼게요. 현재 태양, 그 다음에 여기 근일점, 여기 원일점, 자전축 이렇게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13만 년 전, 13만 년 전, 13만 년 전입니다. 그래서 태양. 그다음 13만 년 전이면 어디냐면요. 20률이 여기가 현재인데 지금 현재인데 13만 년 전이면 대략 이 정도네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20률이 현재보다 더 커요. 20률이 현재보다 더 커요. 그러면 근일점 가깝게, 원일점 멀게.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런데 자전축 방향이 중요한데 문제 조건 보시면 세차 운동 주기가 26,000년. 세차 운동 주기가 26,000년. 13만 년, 26,000년의 절반이 13,000년이잖아요. 그거 10번이잖아요. 그러면 13만 년 동안 26,000년은 몇 번인 건가요? 이 13만 년은 26,000년이 5번 돌아간 거죠? 주기가 5번이나 지났다고요. 그러면 5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한 주기 지나면 26,000년 지나면 제자리인데 한 번 더 지났어 26,000년 그럼 또 제자리, 26,000년 또 지났어 그럼 또 제자리, 5번 하면 그대로 제자리. 이렇게 자전축 방향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여름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름은 우리나라 여름, 북반구니까 여름. 그 다음에 밑에가 여름. 이렇게. 여름만 보더라도 현재가 더 더워. 여름만 보더라도, 그죠? 겨울은 현재가 더 추워. 연교차는 현재가 더 커. 연교차는 현재가 더 커. 디귿 틀렸어. 그림을 그려서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 문제 다 똑같고요. 지금 이제 이 16번 문제랑 17번 문제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림을 그려서 판단한다. A식이 B식이 그려주면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문 문제 풀어볼게요. 18번 18번 보시면 하나가 가가 주계열 각각 줬죠. 가가 주계열 하나씩 고르는 거네요. 백색 외성 중 하나니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랑 나가 있는데 하나가 주계열 그리고 하나가 백색 외성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가가 지금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자료 보시면 지구로부터 거리가 같아요. 가가 엄청 크게 보이죠? 사이즈가. 그리고 나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가가 더 큰 거예요. 반지름이. 그럼 가가 주계열성이죠. 백색외성은 반지름이 작으니까 백색외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알다시피 절대 등급도 차이 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별의 종류를 고를 때는 수업 시간에도 했듯이 H열도를 그리면서 판단하면 더 정확합니다. H열도를 추가적으로 그려보면 여기 주결 라인이 있고 태양 같은 경우가 여기가 6000 켈빈이고 절대 등급이 플러스 5등급이에요. 그런데 가를 한번 찍어보면 가는 A1 그러니까 10,000 켈빈 정도 되고 1.5등급이니까 태양보다 더 밝아야죠. 가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가보다도 살짝 온도가 높은데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어두워야 되니까 나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이렇게. 아하. 그래서 가가 주계열, 나가 백색이성인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뭐냐면 4번이 옳습니다. 4번.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 이게 광도죠. L. 이게 가가 더 많다. 당연합니다. 니은 4번 맞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에 지금 별 고르는 게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가 A형, 하나가 G형. 근데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A형 별에서 수소 흡수선이 세다 이거고요. 수소 흡수선. 지금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을 4개나 표시해 줬는데 동그라미 니은을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에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이 이게 더 진하죠. 더 진해요. 까만색으로 더 진해요. 기억보다. 그렇죠? 그림 보시면 더 진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이 A0 수소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수소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더 까맣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기억이 G0 그래서 기억 맞고요. G0에서는 왼쪽 자료를 보시면 칼슘 이온 흡수선이 더 세게 나타납니다. 가 자료를 보시면요. 그 다음에 니은이 A0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을 판단할 때는 문제 조건에 주계열성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H열도상에서 별이 A0인 동그라미 니은이 여기 그 다음에 G0인 동그라미 기억이 여기 동그라미 니은이 광도가 더 큽니다. 디귿 맞아요. 19번이었고요. 20번 별표 20번 계산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이 안정적으로 되면 조금 연습이 많이 된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기억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가 이게 뭐냐면 시그마 t 4제곱입니다. 이 시그마 t 4제곱이 기억과 니은이 몇 배니 계산해봐라 표를 씁니다. 나는 이 식을 쓸 텐데 광도식을 써서 계산할 건데 기억과 니은을 비교할 겁니다. 기억과 니은. 그런데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도 되는데 비교하려고 봤더니 숫자가 너무 더럽죠. 쓰려고 봤더니 너무 더럽네. 그죠? 보세요. 반지름 비율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시 보시면 그림에 기억을 봤더니 여기 T가 온도가 태양 온도랑 똑같죠. 동그라미 기억이 태양 온도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계산하려고 봤더니 너무 더러워서 봤더니 반지름 10배야 태양에. 근데 반지름을 제곱한 게 광도에 비례할 텐데 여기 반지름 제곱이 딱 있죠. 그러니까 온도는 태양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양 온도를 1로 뒀을 때 그죠? 그래서 기억은 분광형이 G2예요. 태양 온도. 그러면 내가 기억 보기를 판단할 때 시그마 t 4제곱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기 태양이랑 니은 비교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태양이랑 니은. 왜냐면 태양 온도랑 기억 온도랑 똑같거든요. 태양이랑 기억 온도랑 똑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여기 온도 채울 거예요. 여기 온도. 됐죠? 니은 온도 채워볼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온도를 해야 되니까 광도부터 쓰겠습니다. 광도를 쓰려고 봤더니 니은은 태양 광도의 0.04배 그러니까 태양 광도를 100으로 뒀을 때 니은 광도는 4. 일단 반지름비가 니은의 반지름이 태양 반지름의 0.4 그러니까 태양 반지름이 10이면 니은 반지름은 4 이렇게 제곱해 볼게요. 제곱하면 R제곱은 100분의
16, 4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죠? t 4제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r제곱 곱하기 t 4제곱 하면 l 나와야 되는데 l의 좌변에 10 있네요. 아, 좌변에 10 있으니까 여기 그냥 뭐 1 주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4가 있으니까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건 4분의 1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면 16 곱하기 4분의 1은 4 딱 떨어지네. 아, 그래서 t 4제곱의 비율이 4대 1. 4대 1이 됩니다. 4대 1, 그죠? t 4제곱이 1대 4분의 1, 4대 1. 파란색으로 다시 써보면 4대 1.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기억났다. 그죠? 기억이랑 태양이랑 똑같으니까. 물론 기억, 니은, 표를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별의 반지름은 기억이랑 디귿을 비교해보세요. 별의 반지름. 별의 반지름을 비교하려고 봤더니 똑같이 이 식을 쓸 건데, 광도식을 쓸 건데, 별 반지름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근데 기억과 디귿을 봤더니 광도가 똑같아요. 보이나요? 기억과 디귿 표에 광도가 100으로 똑같죠? 태양 광도의 100배로. 그런데 온도가 디귿이 낮아요. 온도가 디귿이 작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디귿이 더 커야죠. 여기까지 됐죠? 광도와 기억이랑 디귿이 똑같은데 디귿이 온도가 낮아? 그러면 반지름은 디귿이 커야지. 얘는 틀렸다. 니은은 쉬운 보기. 마지막 디귿이 문제입니다. 디귿. 니은 겉보기 등급이랑 디귿 겉보기 등급을 더해주세요. 이게 15보다 큰지 작은지 봐주세요. 디귿 겉보기 등급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디귿의 겉보기 등급 구할 거예요. 자료를 봤더니 디귿은요. 태양광도의 100배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리는 100파섹이에요. 그러니까 100파섹에 있을 때 몇 등급으로 보여?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디귿이 만약에 10파섹에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보다 100배 밝으니까 몇 등급이어야 해요? 마이너스 0.2등급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0.2등급. 왜냐면 태양의 절대 등급이 태양이 10파섹에 있을 때 플러스 4.8이니까 태양보다 100배 밝으면 이렇게 되겠죠. 등급 5개 낮을 테니까. 근데 이 친구는 실제 거리가 얼마냐면 100파섹에 있어요. 이때의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잖아요. 그럼 거리가 몇 배가 됐냐면 거리가 10배. 그럼 밝기가 100분의 1배.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다. 그죠? 5등급 어치만큼 어두워져야 되니까 5등급을 더해주면 4.8등급. 디귿의 겉보기 등급 4.8. 할 수 있겠나요? 쉽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니은이 문제인데 니은을 한번 해볼게요. 위쪽에서 써볼게요. 똑같이 해볼 겁니다. 니은의 겉보기 등급. 니은의 상황은 지금 어떠냐면 니은은 태양광도의 0.04배, 그러니까 25분의 1배예요. 태양광도의 25분의 1배가 지금 니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니은이 10파섹에 있으면 절대 등급이 얼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태양광도의 25분의 1? 근데 25분의 1, 25라는 숫자는 등급으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외웠던 숫자인 2.5, 6.25, 16, 40, 100 요 정도가 있으면 딱 계산이 쉽게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볼게. 태양광도의 25분의 1배 정도. 요 정도예요. 이 상황이에요. 이걸 등급으로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 거리가 얼마예요? 20파섹이에요. 이때 얼마로 보여? 이때 어느 정도로 보여?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리가 몇 배? 거리가 2배인데. 거리가 2배. 그럼 밝기가 몇 배 되죠? 제곱하고 역수하면 4분의 1배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태양광도의 25분의 1배만큼 어두웠는데 여기다가 또 4분의 1배 되니까 태양광도의 100분의 1배 정도로 보이는 거죠. 태양이 10파섹에 있을 때의 그때의 밝기보다 100분의 1배, 5등급 어치만큼 어두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5등급을 올려주면 9.8등급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니은의 겉보기 등급은 9.8.
더하면 14.6. 디귿은 틀렸다.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데, 각각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옳은 보기로 바꿔서 나올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니은의 겉보기 등급을 구하시오, 뭐 디귿의 겉보기 등급 구하시오, 이렇게 단답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번 네,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넘어갑니다. 21번 넘어갈게요. 21번 H철도 그리면서 판단 한번 해보세요. 21번 넘어가고, 22번 계산이 매우 중요한데요. 22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2번 계산 보시면 지금 여기에 PDF로 옮기면서 디귿 보기가 좀 깨졌는데, 디귿 보기가 일단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별의 진화 들어가는 친구는 요 디귿 보기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쉬운 보기예요. 그죠? 디귿 보기는 일단 안 풀 거고, 기억 니은을 볼 텐데, 기억 니은을 봤더니 지금 보면 기억의 질량은 가가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질량은 가가 작다. 봤는데 가나다가 지금 온도랑 T랑 R 반지름 줬습니다. T 그리고 반지름 R 이렇게 줬죠. 이 상태에서 겉보기 등급을 줬어요. 절대 등급이 아니라 겉보기 등급을 줬습니다. 그럼 지금 H열도에 표시를 하고 싶은데, H열도에 표시를 해서 내가 질량을 판단하고 싶어요. H열도에. 그런데 절대 등급을 한번 옆에다가 써볼게요. 절대 등급. 그럼 암산 한번 해볼게. 가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태양이랑 똑같고요. 반지름은 태양의 10배예요. 그러면 광도가 태양의 100배죠. 괜찮아요? T를 4제곱해도 어차피 1이고 R을 제곱하면 100이니까 태양 광도의 100배. 그럼 태양보다 등급이 5개 낮으니까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 아하,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H열도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기억을 풀고 있는 겁니다. H열도 그리면 T, 다음 L. 그래서 이렇게 주계열 라인이 있고요. 이 주계열 라인에서는 질량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H열도를 그리는 겁니다. 여기가 6000켈빈 태양온도,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4.8 태양의 절대 등급, 여기 태양. 그런데 지금 가 같은 경우는 태양이랑 온도가 똑같으면서 등급 5개 낮으니까 대략 이 정도. 여기가 마이너스 0.2. 여기가 지금 가의 위치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나를 찍어야 돼요. 나가 주계열이거든요. 나가 주계열인데, 광도 계급이 5에서 주계열인데 태양보다 온도가 4배 높아요. 그러니까 24,000켈빈이에요. 근데 공부 많이 한 친구들, 문제 여러 번 푼 친구들은 지금 여기 온도가 대략 10,000켈빈인 걸 알아요. 대략 여기가 대략. 그래서 여기 24,000켈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광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 찍혀요. 그래서 가랑 나를 비교하면, 가 같은 경우는 거성이지만 여기서 진화를 한 거니까 이렇게 진화하거든요. 얘가 주계열이 끝나면 거성으로 반지름이 커지면서 표면온도 떨어지고 반지름 커지면서 거성이 돼요. 이건 다음 시험 범위. 그래서 가랑 나의 질량을 비교하면 나가 질량이 더 커요. 여기까지는 쉽게 풀어요. 이게 공부 자료를 많이 봐서 숫자를 외워둔 친구들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기억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숫자를 안 외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절대 등급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태양, 나. 광도비를 구할 거예요. 태양보다 몇 배 밝은지. 그래서 T가 태양보다 4배. 그러면 T 4제곱은 4의 4제곱인데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16의 제곱.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2.5의 세제곱. 이렇게 보여야 돼. 다시 2.5의 6제곱. 이렇게 보여야죠. 16이 2.5의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R은 1대 6.25. 이 6.25는 2.5의 제곱. R제곱은 1의 2.5의 4제곱. 이렇게 보여야죠. 그래서 R제곱 T 4제곱 곱하면 광도는 1대 2.5의 10제곱. 10등급 차. 나는 태양보다 10등급 어치 밝아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5.2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을 완전히 풀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니은이 중요한데 니은 보기 풀어볼게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가랑 나랑 몇 배 차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리가. 그래서 지금 나의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5.2까지 구했고요. 그러면 거리를 알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뭐냐면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이 관계식. 지구에서 봤을 때의 겉보기 밝기는 스몰 l로 표시하면 얘는 뭐에 비례하냐면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해요. 이 관계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구에서 봤을 때 그 별이 밝으면 밝을수록 밝게 보이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는데 그럼 이제 가랑 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 나.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스몰 r이에요. 거리. 그러려면 겉보기 밝기와 광도를 알아야 돼요. 겉보기 밝기부터 쓸게요. 겉보기 밝기는 겉보기 등급으로 알 수 있는데 겉보기 등급이 지금 가는 4.8, 나는 3.8. 아, 나가 등급이 하나 낮아요. 나가 겉보기 등급이 하나가 낮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구에서 봤을 때 밝기가 2.5배 2.5배 밝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스몰 r 겉보기 밝기가 나가 2.5배 더 밝게 보여요. 쉽죠? 그 다음에 large L 광도를 쓰려고 봤더니 이미 기억을 풀면서 광도를 구했어요. 가는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0.2, 나는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5.2. 아, 나가 절대등급이 5개가 낮아요. 그러면 1대 100 이렇게. 이 100이 2.5의 5제곱이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스몰 r의 제곱, 거리 제곱을 쓸 수 있는데 이 large L을 스몰 r 제곱으로 나눠서 이게 나와야죠. L이. 그러려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이렇게 2.5의 4제곱. 아,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large L을 스몰 r 제곱으로 나누면 좌변은 1, 우변은 2.5 딱 남으니까. 그럼 루트만 씌우면 1대 2.5의 제곱 6.25죠. 6.25. 그래서 1대 6.25입니다. 아,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나가 가의 6.25배입니다. 그래서 가의 6배보다 멀다? 니은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참고로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파이널 문제들 다 풀어봤고요. 지금 20번, 특히 20번, 22번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번, 22번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풀었던 문제들 다 한번 복습하시고 계산 완벽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라고,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 돼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단답식으로 나왔을 때도 계산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